정부의 의료 정책을 반대하는 의사들. 의사들은 집단 휴진으로,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거부로 정부에 맞섰습니다. 중요한 이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의사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행히 지난 4일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서명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의사들의 파업을 불러온 공공의료 확충 정책. 정부와 의료계를 맞서게 한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집단 휴진. 전국 병원의 전공의 휴진율이 80%를 넘나들며 시민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도 여러점들이 다 있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파업하는 건 안 맞다 이거지. 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시기에 하필 또 그 파업을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그쪽에서는. 의사로 지원했고 계속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와 제초제를 삼킨 농민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여러 지역을 떠돌아야 했고 지난달 27일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파업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윤리적인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의 진료는 필수 의료 인력을 남겨서 파업을 하더라도 중증 환자 진료는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파업은 중환자실, 응급실의 의료 인력까지, 의사 인력까지 다 빼서 파업을 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에도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4대학 의료 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 왔습니다. 이들이 의사 가운을 벗은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한방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인데요. 이 중 의사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산 것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진료 과목 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 지난 7월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의대생을 400명씩 더 뽑아서 총 4,0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특수 분야와 연구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명입니다. OECD 평균인 3.5명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를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7만 명 정도를 더 충원을 시켜야지 OECD 평균에 근접됩니다. 물론 이런 국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전체 의료 체계를 놓고 봤을 때에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의공학을 한다든지 산업적 수요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 의사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충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저희가 고령화가 굉장히 깊숙하게 진행될 건데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수요를 현재의 의료 인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의사 수는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아니면 적정하다 아니면 과잉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밀도, 그러니까 국토 면적당 의사의 수, 그 다음에 의사의 수요에 대한 거, 의사 한 명당 진료하는 의사 국민 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수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와 지역 간의 의사 수의 어떤 비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의사 수의 부족이라는 그 근거가 좀 희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의사 증가율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건데요.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2028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치인 3.5명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더 있습니다. 바로 OECD 국가들의 국토 단위 면적당 의사 수를 조사한 통계인데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겁니다.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되는 건지 의사들하고도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4,000명이라는 근거도 뭔지도 모르겠네요. 의사 수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정부와 의료계.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진료 과목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양측 다 동의하지만 의사 수에 대한 시각차 때문에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놔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우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취약 지역에 보내고 비인기 진료 과목에도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의사를 확충하여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굳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 의료 시스템의 정비와 인프라 확충, 지역 수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필수 의료 전문의에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지 필수 의료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가로 내몰리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증원된 의대생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의사를 키워 의료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1명이 안 되는 시군구도 거의 한 60개에 달할 정도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 공급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의사 수의 충원이 현재로서는 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의 결론이고,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방병원의 의료 환경을 바꾸고 의사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의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병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지방의료원을 간다면 그 지방의료원 간다면 내 나름대로 의사로서의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더 많은 의료보수를 받는 수가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지방의 좋은 병원들을 육성하는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선생님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때 적어도 의료 환경에 있어서는 좋은 장비와 우수한 병원에서 연구라든지 진료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지만 지방으로 갈 수 있고 지방에서 계속 남아 계실 겁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진료 과목별 불균형입니다. 지난 4년간 전공의 모집 지원율을 보면 인기 진료 과목인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지원율은 100%를 훌쩍 넘지만 응급의학과와 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은 미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숫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된 감염내과 전문의는 10만 명 가운데 277명에 불과하고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 전공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진로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적정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중증 질환을 볼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증 질환이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지 않습니까? 그럼 외과 의사들의 대우를 좋게 해준다면 외과를 하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의사들이 외과를 전공해서 지방에 있는 시설 좋은 병원에서 내가 수술하고 외과 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끼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의료계는 특정 전공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정말 기피과를 지원하게 하고 그리고 지방에서 의사들이 개업하게 하려면 혜택을 줘야죠. 그 보상은 의료수가에 대한 인정이죠. 이에 대해선 정부도 동의하고 의료 수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그 기피과의 특성들이 수익이 잘 안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피과에 대해서는 어떤 곳은 저희가 건강보험 수가나 아니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이 올라가도록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수익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선택하기가 싫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그 수익을 올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피과의 의료 수가도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때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미만이면은 그 분만 수가를 2배로 계산해서 주겠다. 만약에 2배로 주면 그걸로 적어도 직원들 월급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분만실을 계속 유지하기로 이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1년만 한 거예요, 1년.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적어도 한 3년은 해야죠. 딱 1년만 하고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정책들을 보면서 오히려 분만을 포기하게 됐죠. 바로 포기했어요. 의료계가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건 이전에도 의료 수가를 올렸다가 다시 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일인데요. 이때 일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인상했지만 의료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다시 내렸습니다. 정부가 그 정책을 하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못하고 또는 서투르게 정책을 시행하고 한 것도 문제지만 저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젊은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고 악화시키고 있고
의료계는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뽑힌 이들이 지방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0년 의무 복무가 끝나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해 결국 의료 불균형이 다시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게 단순히 이런 의무 조건과 의사의 할당만으로 해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병원들을 육성하고 거기에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의료 정책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공의대 설립이 그것. 공공의대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2년 전에 서남대라고 그 대학이 폐교가 되면서 의사 정원 49명이 대학생 정원이 살아 있습니다. 이 정원을 이용해서 한번 공공의료를 한번 국가가 나서서 해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벌써 2년 전이에요. 공공의대의 취지는 의료 취약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2023년부터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역학조사관이라든지 공중보건의 업무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정책에 참여할 여러 가지 이제 의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보훈이라든지 소방, 소방 방재청에서 의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능력도 가지면서 임상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의사가 양성이 돼야 됩니다.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국립대 병원을 비롯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종합병원도 만들고 의사 인력, 간호사 인력을 많이 배치해야 돼요. 최소한 인구 15만 정도 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이쪽에 하나의 진료권에 제대로 된 300병상, 500병상 정도 되는 종합병원을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일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공론화되고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을 낳은 것은 학생 선발 과정입니다. 입학생 선발권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가 갖는 것처럼 알려졌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의대와 보건대에 장학급을 주는 공중보건장학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장학생을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혼선이 된 겁니다. 지금 공공의료대를 어떻게 시도지사가 추천을 할 것이며 더구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공공의대 입시는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시험과 면접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사들은 공공의대가 제2의 서남의대, 곧 부실의대가 될 거라고 주장하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담보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과대학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진만 해도 한 150명, 최소한도로 150명 이상이 만들어져야 의과대학의 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속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수련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공의대에서는 부속병원이 없습니다. 이에 보건의료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국가가 인수해가지고 막대한 사실 좋은 자원을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질이 떨어진다? 어떻게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좋은 조건에서 교수를 뽑고 그리고 NMC가 있는데 지금 국립중앙의료는 국가중앙병원이잖아요. 국립암센터도 있어요. 국립재활원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테스트베드 일종의 교육기관이에요. 교육에 실습 장해야 되고 우리 여기 공공과대학 친구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정말 공공성을 가지면서 훌륭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인이 또 교육 장소거든요. 그리고 보건소가 교육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정이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 심사를 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진 건데요.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 속에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국회가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의대병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결국 지난 8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바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그것. 의사단체는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시금 의료계와 충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 과연 국민들은 이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길 바라고 있을까요? 의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방이나 이런 데는 사실 되게 열악하고 저희도 지금 6시간 차를 타고 지방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또 많은 유능한 의사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서울까지 굳이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안 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의사 인원을 아무리 충원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 서울에 계속 모이게 되고 이제 한 분야에 몰리게 되고 이러면은 결국에 이제까지와 똑같잖아요. 그렇게 먼저 충원을 하기보다는 다른 인프라를 만들어 놔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서로 더 좀 심도 있게 좀 양측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수용하고 대화로 많이 좀 합일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정책.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진정성이 담긴 대화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너는 참 위험한 수술을 했구나. 그리고 너는 그 환자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비용, 그리고 노력한 비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은 큰 틀에서는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가 말하고 있는 방향성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사들이 모자라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의 공급이 더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함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열어놓고 해나가고, 지금 이렇게 입장이 좀 대립되는 부분들은 좀 더 넓은 논의를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